7월 24일 3분 주식시장입니다. 미증시가 미중 모의 협상에 대한 기대감에 큰 상승폭이 나왔습니다. 일단 미증시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고, 특히 반도체 업종들이 지금 시장을 좀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히려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D램 반도체 가격이 매우 하락하면서 공급 물량에 대한 이 재고가 좀 많이 소모되고 있다, 회전되고 있다, 이런 회전율이 시장에서 좀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 업종들의 상승이 크게 나오고 있고, 다음 주 월요일이죠. 다음 주 월요일 날 미국의 고위급 임원들이 협상단이 중국의 베이징에서 이제 협상단과 대면 영업 실질적으로 만나서 우리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 라는 이슈들이 G20 정상회담 이후에 처음 나왔기 때문에 관련된 시장에서의 상승폭이 좀 크게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판 이제 나스닥이죠. 커상반이 어제 첫날에 개장 첫날에 100% 이상 급등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어제 하루는 25개 상장 종목 중에 4종목 빼고 전부 다 하락폭이 크게 그냥 시세 반납을 한 거죠. 시세 반납이 나왔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거래대금도 좀 많이 회복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하루 1,000원으로 끝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다시 한 번 더 2차 랠리가 갈 것이냐, 아니면은 정말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와서 흔히 말해서 상장가보다 더 주가가 빠질 것이냐, 여기 따라서 아마 남은 3일 기간 동안에 거래대금의 변화가 있을 것 같으니까 지속적으로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하이트리스트에서 아마 제가 결정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큰데, 이게 WTO 제소하다 보니까 이 결정이 나진 않고 있어요. 근데 확률이 오늘 이제 원래 하기로 됐었는데, 과연 오늘이나 내일쯤에 화이트리스트가 제외가 된다면은, 우리나라가 제외가 된다면은 어떤 종목들에 과연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것인가라는 게 시장에서 가장 큰 이슈입니다. 근데 지금 알 수가 없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는 품목들이 너무 많고 핵심 소재들도 너무 많이 수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제가 이 친일은 아니지만은 지금 이 상태에서 당장의 화이트리스트가 제외가 된다 그러면은, 대기업들 이번에 반도체 소재 관련 업종들은 대기업이 그나마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에서 이 버티고 있으니까 이 관련된 업종들에서 투자를 하겠다, 정부도 지원하겠다는데, 그 외적인 말 그대로 벤더 업체들, 이런 업체들은 줄도산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정형이라든가 아니면은 기계 공작하는 관련 업종들에 대해서 사후 서비스라든가 아니면 추가적으로 제품이 납품이 안 된다면은 그 업종들은 대처할 가능성이 없단 말이에요. 대기업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관련된 업종들이 직접적으로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래서 시장이 관련 업종들이 오르는 게 아니고 결론적으로 기업들의 재무적인 타격이 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런 화이트리스트가 제외가 안 되면 좋겠지만은, 제외한다면은 포트폴리오부터 시작해서 정말 새로운 구축을 한번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북한 관련 이슈가 나왔는데, 남북 교섭주가 이 잠수함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투자 심리가 그 정도로 지금 어느 업종과 어느 테마에 어떤 뉴스들에 투자를 하기가 좀 애매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에 대한 서신의 외교에 대한 기대감, 근데 북한에서의 흔히 말해서 이제 핵잠수함, 그냥 탄도미사일을 돌아다니면서 쏠 수 있는 그런 핵잠수함을 공개했으면, 핵잠수함이 가능한 크기의 잠수함을 공개했음에도 불구하고 남북 개협주의가 단계적으로 반등이 나왔다. 시장 자체의 현재 주도 테마를 알 수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더 느낄 수 있으니까, 관련 업종들을 이제 추가적으로 갈 수 있으니까 좀 체크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LG에서 이번에 그 OLED 공장에 지금 짓고 있는데, 거기 3조 원을 추가로 투자를 하겠다고 구광무 회장이 밝혔습니다. 상당히 공격적인 마케팅이고, 이번에 실적이 굉장히 하락폭이 크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런 투자를 통해서 실적을 개선시키겠다, 굉장히 좋은 반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업종들, OLED 관련 업종, 유기발광 다이오드 관련 업종들을 추가적으로 좀 체크해서 아마 시장에서의 단기 수혜주로는 좀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어제 국유재지는 국유재지, 엑사이엔시 등의 신소재 관련 테마주들이 굉장히 큰 상승이 나왔는데, 일단은 이 종목들의 공통점은 자리들이 굉장히 나쁘지 않았어요. 1차 랠리를 간 종목들도 있었고, 아니면 시세 반납이 국유재지라던가 상보라던가 이런 종목들이 시세 반납이 크게 나왔다가 다시 N자 패턴을 만들면서 간 종목들이 있었는데, 지금 이 반도체 소재 관련 테마주들은 이제 후성이 급락을 하면서 이제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올라갈 가능성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신소재라든가 공작기계라든가 이런 화학 관련 업종들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이 추가적인 규제에 관련 테마주로 수급이 좀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으니까 일단은 관련 업종들을 추가적으로 강세가 나올 수 있음을 예의주시하시고, 근데 뭐 제가 오늘은 공약기가 올 것 같습니다, 오늘은 화학이 오를 것 같습니다, 오늘은 뭐 패널이 오를 것 같습니다, 제가 정답을 알 수 없어요. 항상 수급에 따라서 시장이 이동하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당일 매매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당일 매매를 조금 더 유기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자. 그게 더 좋을 것 같고, 지금 제가 이틀 전인가 말씀드렸을 텐데 이 일본 여행 보이콧 하게 되면은 국내 기업들부터 빠그라집니다. 지금 국내 기업들 여러분들 이거 하나투어, 모두투어, 뭐 진에어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모두투어 2번 적었는데 그 정도로 시장이 엄청나게 받았거든요. 지금 성수기지 않습니까? 극성수기인데도 불구하고 불매 운동을 통해서 정말 시장에서 하락폭이 크게 나온 거, 그냥 반일 운동을 하더라도 잘 찾아보고 하셔야 돼요. 우리 기업들이 죽어요. 우리 기업들이 죽기 때문에 잘 찾아보시고 여행을 좀 다른 데라도 꼭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어깨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정말 이런 하락폭이 크게 나온다면은 반등이 영원히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이번 연도 안에는 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여행 업계에 대해서 굉장히 타격을 입는 건 결국 우리나라다. 그리고 흔히 말해서 애국 테마주들이 하고 있는 그런 행태, 꼬락서니들이 좋게 보이지 않는다. 뭐 후성이라든가 모남이라든가 좋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들을 조금 이제 흔히 말해서 반일 관련 테마주들, 애국 테마주들을 유의하시면서 오히려 이런 업종들이 같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좀 인지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양면성이 이게 없어요. 뭐가 오르면은 무조건 뭐가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이게 다 오르는 게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실질적으로 뭐 여행사를 다니는 분들이라든가 아니면은 이번에도 뉴스가 나왔죠. 일본산 맥주를 판매를 지금 불매 운동하니까 판매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일본산 맥주를 강요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는 거는 가장 우선 우리나라 국민들부터 피해를 입으니까 이런 보이콧도 정말 잘 알아보시고 서대적 보이콧이 좀 말이 이상하긴 한데 잘 알아보시고 체크하시고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낙연 총리가 아마 총선에 불출마할 것으로 보이고, 불출마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국무총리들이 좀 유임하겠다, 더 길게 가져가겠다로 보이는데, 일단 정치 테마주들이 아마 4분기 정도부터는 활발하게 움직일 것 같아요. 지금 안철수 관련 테마,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 굉장히 큰 혼란을 겪고 있고, 안철수 관련 테마주라든가 뭐 유승민 관련 테마주들이 추가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고, 차기 대선 테마주도 꾸준히 재료가 살았기 때문에 이낙연 관련주들이 하락폭이 좀 나왔긴 하더라도 완전히 재료가 소멸된 건 아니다. 그리고 정치 테마주들은 4분기부터 상승폭이 나올 수 있다. 이 점을 좀 체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 자체가 이제 반도체 소재 관련 테마주에서 신소재를 한번 옮겼죠. 테마가 업종이 이동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추가적인 강세가 나올 것인지 아니면은 다른 업종도 이동할 것인지 항상 장중에, 그리고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수급을 체크하시면서 시장을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도 비중으로만 우리가 대응한다면은 이길 수 있어요. 저는 져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져본 적이 없는 남자이기 때문에 비중을 통한 대응을 통해서 어제 같은 경우도 비중 5% 10% 저 종목들 좀 시장에 하락이 나오니까 그냥 다 정리해버리고 비중 강하게 넣어서 한방에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항상 이런 식의 비중 대응을 통해서 이런 어려운 시장을 같이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